가리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상한주입니다. 한국 시장 이게 뭡니까? 네, 미국은 안 빠진다는데 짜증 나는 거지. 네. 네, 여기저기서는 뭐 내일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뭐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경계감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더 커지면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만 경계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미국은 한화할 수도 있죠. 내일 오히려. 네, 참 어제도 조금 어이가 없더니 오늘도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금 이게 주체가 없어서 그래. 거래 대금이 한 6, 7조인데 이게 주체가 없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사주면 좀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고. 네, 오늘은 뭐 사지도 팔지도 않았어요, 거의. 기관은 거의 짤짤이 하는 거고 올라오면 무조건 때려. 지금 분위기가 이게 어디야 하고 무조건 때리는 것 같아. 기관 애들이 제일 쫄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 코스피는 0.67% 하락, 코스닥은 0.9%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다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이 양시장 1,500억, 1,200억씩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거의 그대로, 기관은 코스피에서 2,000억, 코스닥에서 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환율도 1,310원 정도에서 안 떨어지고 조금씩 올라오네요. WTI는 87불대까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천연가스는 계속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아시아 증시 다 오르는데 우리 시장만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도 빠졌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이 1.2% 올랐고 홍콩은 0.8%대 오르고 있고 상해도 0.4%대 오르고 있는데 어제 조금 홍콩이 장 막판에 좀 밀리더라고요. 네, 오늘은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것 같고 국고채 금리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금리가 올라서인지 보험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 정도 섹터가 올랐고요. 메리츠 화재가 4%, 여기는 굉장히 강하네요. 하나생명, 하나손보 2%대 상승을 했고요. 섬유회복 섹터가 어제는 약했는데 어제는 중국의 뭐 산업생산, 뭐 소비지표 발표가 됐는데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졌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한세실업은 5%, FNF는 1.3% 정도 올랐고요. 전기 가스 업종, 최근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스 업종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4% 가까이씩 상승했습니다. 네. 증권 업종은 오늘 좀 강하네요. 다울투자증권이 3%대 상승했고요. NH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1% 내외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도 안 좋은데 뭐 증권주가 좀 올랐네요. 증권주 뭐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빠요. 많이 나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나빠. 네, 그러니까 좀 반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작년보다 덜 주더라도 배당률이 꽤 올라와 있어가지고 뭐 예금 대신 증권주 뭐 이런 개념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오늘 운수장비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아와 현대차가 4% 가까이씩 하락을 한 게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별로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도 2%대 하락했고요. 현대중공업 1.8% 하락, 한국조선해양 0.8% 정도 하락하면서 운수장비 sek터 대체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가 그 다음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종이목재 섹터도 무림 PMP가 어닝 쇼크 나면서 7% 하락하면서 예, 업종 하락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핸드셋 업종. 핸드셋은 좋을 리가 없죠. 앞으로 좋아져야 되는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계속 안 좋은데 아직도 좀 전망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2분기 실적 굉장히 망가진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대수가 줄은 게 보통이 아니니까.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497억 나왔는데 컨센 450억보다는 높았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이 마이너스 13억이었는데 마이너스 174억으로 영업이익이 좀 컨센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뭐 투자를 많이 했나? 네. 네, 뭐 일회성이익 잡힌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평가 관련된 손실이 한 100억대 가까이 지켰던 것도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JNTC도 2분기 매출액이 컨센이 450억이었는데 370억 나오면서 좀 하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비슷합니다. 옵트론텍하고 비슷한데요. 컨센이 마이너스 14억인데 마이너스 156억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좀 대폭을 하회했고요. 예. 세경하이테크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2억으로 적자 전환하면서 컨센은 플러스 9억인데 마찬가지로 좀 하회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마진이 좀 많이 꺾이네요.
실제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 봐도 애플을 제외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들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회복세도 좀 보이고 있지 않은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좀 삼성 신규 폴더블 폰 나왔잖아요. 지금 사전 예약 어제부터 받고 있는데 인기가 좀 많을지 모르겠어요. 바꾸실 의향은? 좀 바꾸고 싶지만 안 바꿀 예정입니다. 왜냐면 기존 게 너무 좋아요. 지금 1년은 넘었고 2년은 좀 안 됐는데 전혀 기존 게 하자가 없어서 뭐 보통 한 2년 정도 쓰면은 배터리가 좀 빨리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서 바꾸고 싶진 않은데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저는 폴더블 폰 한번 튤립보다 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머니가 좀 무거워져서 그게 문제인데 저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좀 다트 화면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패드는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패드까지 들고 다니면 내 머슴 같아. 등짐 지고 나무찜에 하고 오는 거. 출퇴근 시간마다 너무 무거운 거야. 계단 오를 때면 진짜 제대로 운동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지금 이북 같은 거 읽어야 되잖아요. 이북 읽을 때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거 용으로 그냥 서브용으로 하나 사놓을까 말까 한번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매일 노트북이랑 뭐 태블릿 다 들고 다니시나요? 노트북만 들고 다니죠. 태블릿은 포기했어. 2개 다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거의 뭐 등산객처럼 배낭 엄청 크게 해서 메고 다니시잖아요. 등산객도 제 거보단 가볍죠.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꾸 잊어먹어요. 뭐든지. 그리고 뭘 자꾸 놔두고 까먹고 오다 보니까 가방 안이 만물상자예요. 없는 게 없어. 포도주 따개도 있어. 그래요? 그건 뭐지? 와인 따개. 네. 포도주는 없고요. 따개만 있나요? 따개. 언제든지 따먹으려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핸드셋이 오늘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제가 좀 즐겨보는 IT 그 유튜버들 보니까 폴더블 폰 이번 신작에 대해서도 반응이 조금 별로더라고요. 주름 같은 것도 개선은 했다고 하는데 뭐 눈에 띄게 크게 개선이 되지는 또 않았다. 그래서 뭐 실제로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오늘 옵트론텍이 7.6%나 하락을 했고요. JNTC 4.5% 하락, 세경하이테크 5.5% 하락. 대체로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오르다가 꺾이고요. 그죠? 연방 못 쳐 또. 미국하고 달라서 연방 못 치고 대신 나쁜 건 확실하게 응징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지 같아 아주. 인탑스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 키트 관련된 매출이 좀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있죠. 시젠이나 이런 다른 업체들 보면. 오늘 5.8%나 하락을 했고요. 파인테크닉스, 캠시스, 캠트로닉스도 3-4%씩 좀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응징은 이렇게 세게 하고 잘한 건 인정을 안 해. 최근에 봤던 의류 회사들 뭐 엄청난 수익을 냈거든요. 미친 실적. 1-2% 상승으로 끝나. 주가 근데 사전에 많이 올랐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 좀 심하다. 그리고 어저께 삼양식품의 실적을 발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농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국내 라면 사업에서 24년 만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을 보면은 컨센서스가 7,280억인데 7,560억 나와서 요거는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이 135억이었는데 43억 나오면서 좀 못 미쳤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으로 연결을 보면은 흑자지만 해외 법인 제외하고 국내만 보면 마이너스 30억입니다. 98년도 2분기 그 IMF 때 그때 적자 보고 처음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원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신규 브랜드 출시해서 국내 판촉비가 60억 정도 증가한 게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들어서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곡물 수출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개가 됐고 그래서 소맥 팜유 가격이 조금 하락하다가 조금 요즘은 주춤하더라고요. 광고비도 상반기 대비해서는 경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증권사에서 적감해서 추천하고 있는데 뭐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이제 3분기에도 라면과 스낵의 해외 판매 가격 인상 그리고 4월 달부터 미국 2공장 가동으로 외형 성장은 지속할 것이다. 원재료 가격도 여전히 높지만 한국 적자는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감해서 추천했고 하나증권에서도 분기 손익 바닥은 통과했다. 3분기 원가 부담은 여전하지만 해외 법인 판가 조정과 원재료 가격 정점 통과로 하반기 갈수록 손익 개선될 전망이다. 저가 매수를 추천한다. 뭐 이베스트 증권, 하나증권 마찬가지로 이제 원재료 가격 이제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3분기부터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진 않을 거다.
네. 이미 많이 내려왔죠. 여전히 원가 부담은 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보통 이제 라면의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실제 원가에 반영되기엔 레깅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영향 때문에 4분기부터 조금 마진이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삼양식품은 오늘 0.4% 올랐습니다. 농심은 3% 하락했는데 그래서 확실히 실적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28년간 그렇게 20몇 년간 적자를 안 냈으면 결국 후반기에 흑자 내면서 끝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 적자를 안 냈으면 회사 안에서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대체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LNF가 독보적으로 5%대 상승을 했는데요. 인플레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주라는 전망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4%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신증권에선 목표가를 38만 원으로 12% 상향을 했는데요.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 예전에 그 실적 나왔을 때 컨퍼런스 콜에서 제가 좀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LNF도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2분기에 판가 인상을 해서 PE가 30% 전 분기 대비 늘어났고요. Q도 대구에 있는 공장, 이 공장 4만 톤 조기 가동을 해서 20% 늘어났습니다. P 30% 증가, Q 20% 증가. 그럼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하겠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 때문에 3분기로 이연이 됐다고 합니다. 실적이. 그래서 이걸 포함하면 영업이익이 610억이 아니라 700억 정도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분기에 중요한 건 P가 추가로 13%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 분기 대비. 원재료가 꺾임에도 그래도 판가는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Q도 대구 2공장이 풀가동하면서 45%전 분기 대비 증가할 거다. 그래서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걸로 전망을 하면서 오늘 좀 대폭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 법안의 수혜를 받는다는 내용은요. 이제 LNF가 미국 레드우드라는 업체와 양극재 밸류체인 구축에 협력을 하고 있어서 이 인플레 법안의 수혜를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24년도 이후로 추가될 캐파를 고려하면 북미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20%, 24%씩 상향을 해서 목표가를 오늘 12%나 상향을 했더라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그 법안 때문에 한국 자동차 업체들 얼마나 빨리 적응하냐는 참 문제이긴 한데 이게 지금 자동차만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까지 미국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준비된 회사는 원래 기존에 하고 있었던 테슬라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골치 아픈 상황 아닌가. 한국 업체들이 빨리 해야 되긴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네.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랑 기아도 4% 각각 떨어졌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제 현대모비스에서 분할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좀 시장이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사업부 분사를 추진한다라는 환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보도에서는 이 자율주행 부서를 별도 법인으로 두면 높은 임금으로 채용을 하기가 유용하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 개발 인력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포티2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분을 원래도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추가 지분 확보에 4,3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93% 현대차랑 기아 합해서 이렇게 대부분 지분을 확보해서 자회사로 만들 계획인데요. 요 포티2닷과 기존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꽤 그럴듯하죠. 어제 사실 현대모비스의 사업부 분사 소식은 이렇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이중 상장할 그런 지배구조 개편은 아니다라고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오늘 주가 반등은 없었거든요. 어제 한 3%대 정도 하락을 하고요. 요즘에 거버넌스에 대한 이 약간의 의심도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좋은 이슈로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 쪽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분사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벤처 스타트업 하면 돈도 막 붙을 거고 예를 들어 AI 잘하는 연구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요즘에 저 AI 자동차 쪽 할 건데 이러면 붙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은 이거에서 성공하면은 자본금 몇백 배도 터지는데 인력들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데 월급도 많이 줘 이렇게 되면 이제 붙여 놓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갔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이쪽 인력은 풍기 상황 수준일 테니까 당연히
이거는 갈라서 월급을 좀 많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지금 어쩔 수 없는 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왜 저 부서는 우리보다 월급이 훨씬 많아 이렇게 불만이 나오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대리가 왜 전무보다 많이 받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리가 상무보다 많이 받아? 기분 나쁘네. 이렇게 돼서 이거는 그럼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런데 아예 다른 회사면은 네. 저쪽 회사니까 뭐 크게 이렇게 그렇지. 네. 불만이 크지 않는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 감축 법안 요거 지금 바이든 서명만 앞두고 있거든요. 네. 현지 시각으로 16일 날 바이든이 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요게 통과가 되면 현대기아차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못 만드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25년 상반기 가동 목표거든요. 네. 그래도 좀 서두르겠죠. 이번 법안 때문에 좀 서두를 텐데 그럼에도 뭐 시간이 걸리는 이슈다 보니까 그럼요. 네, 기존 거 보조금 깎이는 게 7,500불. 요거를 지금 못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타격이 그 사이에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지. 본전 또는 뭐 하여튼 보조금이 안 느껴지도록 싸게 팔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공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차의 품질과 이런 것들이 괜찮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살아 있으니까 판매할 수 있다. 뭐 지금은 뭐 보조금 받냐? 지금도 거의 다 받았을걸요. 20만 대밖에 못 받으니까 아직 좀 남았나? 그거 제가 체크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 뭐 지금 열심히 팔고 그 다음부터는 뭐 좀 저렴한 가격에 테슬라보다는 저렴하잖아 훨씬. 그렇죠. 네. 승차감은 더 좋아요. 그런가요? 택시 타봤어요. 요즘 택시 꽤 많잖아요. 아이오닉 5 예, 아이오닉 타봤습니다. 5 EV6 있는데 테슬라는 안 타봤어요. 근데. 테슬라보다 승차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테슬라 오너로서 혹시 운행을 엄청 막 질주하고 막 이렇게 좀 질주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질주하죠. 택시는 남의 차 타고, 택시는 뒤에 타고. 그러니까 택시보다 험하게 운전한다는 거네요. 차가 없는 동네 살잖아. 새벽에 아무도 없거든. 막 달리시는. 제일 걱정되는 게 동물 튀어나올까봐. 그건 걱정하죠. 항상 옆에서 뭐가 튀어나오죠. 이 생각은 하고 타는데 조금 빠르게 타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승차감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권하고 그다음에 그 오토파일럿권이 훨씬 더 뛰어나서 고속도로 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아직 저는 이거를 못 몰아봤잖아요. 국산 쪽을.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한국 전기차도 탈만하죠. 어차피 비용 대비 효용이니까 약간 뭐 승차감 좋고 비용 대비 효용 좋으면 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굳이 테슬라가 뭐 금치를 했나? 그건 아니니까. 디자인도 중요하죠. 디자인은 뭐 그냥 저는 별로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인데. 그런가요? 예, 뭐 크게 문제만 없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어제로 끝났는데요. 제출 못한 비덴트가 관리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네. 뭐 회사 측에서는 이제 감사인의 검토 과정에서 기초 잔액 관련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여지없이 마이너스 15%. 20개 정도 넘게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이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이 안 했나요? 네, 오늘 아침에 돌았는데요. 네. 네, 꽤 많습니다. 네, 20개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리고 뭐 반기 보고서 냈는데 의견 거절받은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항상 이제 이런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마감일마다 좀 긴장하게 만드는 게 이런 요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트윗. 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를 하겠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뛰어서 유명해진 팀인데 요거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농담이었다라고 트윗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주식 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식 파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테슬라 안티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 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테슬라를 더 많이 몰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더 많고 많이 몰고 있는 입장인데 주식과 상품은 구별을 해야 되고 주식 투자와 기술에 대한 구분은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자선사업가라도 자기 주식을 일반인들한테 싸게 팔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진 않겠죠. 지금 다음 사업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많고. 그럼 비싸게 팔아야지. 과거에도 전력이 있잖아요. 페이팔 비싸게 팔아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종잣돈을 쓴 거 아닙니까? 이번 여기까지 오는데 또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싸게 판다고 볼 수가 없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 때는. 그래서 기업이 좋고 기술력이 앞으로 좋다 하는 것과 주식이 좋아진다 하고는 일종의 차이나 월을 치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많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99년 2000년도에 주가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요. 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갖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비싸게 사도 상관없어. 근데 중간에 떨어졌을 때 괴로워하실 분들이 아마 7, 8할 되지 않을까요? 7, 8할 이상 되 10중 8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런 분들은 주식을 싸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고 비싸게 사시면은 그건 뭐 카카오 안 좋나? 저 카카오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 다른 통신 그 SNS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카카오만 써. 그렇죠. 다른 통신 더 좋거든 제가 보기엔.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카카오만 쓰거든요. 그 경쟁력 대단해요. 주가가 좋아지는 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아니 뭐 기업이 좋고 사업이 좋다고 주가 이미 한번 좋았잖아. 그러니까 쉬면 한 3, 4년, 4, 5년 쉬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거나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그거는 좀 구분해서 보시고 난 기업이 너무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말든 상관없어. 오케이 콜 좋아요. 그런 자세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